시동을 걸 때 바이크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항상 불편함을 겪잖아요. 지킬앤하이드 머플러는 스위치 하나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2년 BMW R18B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BMW에서도 이런 크루즈 장르가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R18이라는 모델로 앞에 페어링이 없는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페어링이 있고 사이드 박스까지 달리고 이러한 모습이 또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탑박스까지 있는 완전 풀옵션의 바이크까지 해갖고 R18도 뭐 크게는 한 3가지, 많게는 한 4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18, 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이런 크루즈 장르는 아무래도 할리 데이비슨이 워낙에 강세예요,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BMW에서도 이 R18 같은 이런 크루즈 장르가 출시가 돼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BM을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이 많이들 구입을 하고 실제로도 많이들 타고 계시고, 하지만 할리 데이비슨하고에는 약간 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가 아직까지는 인기가 조금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BMW에서 할리를 조금 상대하기에 좀 괜찮은 그러한 이제 옵션들이 조금 더 이 차에도 있는데, 일단 이 R18 같은 경우는요, 이 육중한 이 바이크를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후진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후진 기어가 없는데 R18에는 후진 기어가 있다는 게 조금 더 장점이고, 고사양 스피커가 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점, 그 다음에 브레이킹 성능 같은 경우도 할리 데이비슨에 비해서 월등히 잘 듣는 점, 이런 점들이 할리 데이비슨보다는 조금 더 강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할리 데이비슨이 이 아메리칸 계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우뚝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비집고 들어가기는 R18이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BMW에서 이제 이런 크루즈 장르가 나왔기 때문에요. BMW 이런 바이크들을 좀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R18 모델 사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차 대비 중고가가 좀 많이 감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에 비해서도 좀 저렴한 금액, R18 신차 금액에서도 조금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이 차는 이제 주행거리가 10,000km를 조금 넘은 준신차급의 바이크고요. 무사고의 바이크인데 좌우로 한 번씩 넘어진 적이 있어서 엔진 가드하고 엔진 커버에 스크래치가 조금씩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영상 뒤에 고퀄리티 사진이나 아니면 본문 밑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블랙 컬러예요. 블랙 컬러에 이 라인 데칼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레드 컬러의 라인 데칼을 넣어놔서 조금 더 바이크가 스포츠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가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드 커버 옵션으로 장착을 했는데 스크래치가 조금 남아있다. 엔진 가드에도 스크래치가 조금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넷에서 나오는 2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장착되어 있고요. 롱 스모그 스크린도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스크린 같은 경우가 이거보다 좀 짧거나 아니면 그냥 투명 색깔인데 블랙 컬러의 스모그 스크린을 장착을 해놔서 앞에서 봤을 때 블랙 포스로 조금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크롬 주기기 같은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주유구 있는 데 같은 경우도 다 블랙으로 랩핑을 해놨다 보니까 올 블랙 컬러의 포스가 좀 멋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튜닝 파츠 중에 하나인데 지킬앤하이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백이기 때문에 할리에서도 지킬앤하이드 머플러라 그러면은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머플러예요. 처음에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시동을 걸 때 바이크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항상 불편함을 겪잖아요. 지킬앤하이드 머플러는 스위치 하나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집에 들어갈 때는 소리를 줄여서 들어가셔갖고 최초의 시동을 걸 때 소리가 이제 적은 상태로 예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요. 집에서 나와서 이제 주행할 때 소리를 키워서 주행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한 이런 머플러인데 지금은 이런 지킬앤 하이드 머플러가 막 500에서 600, 이 정도 큰 가격대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신품으로 살 엄두를 좀 잘 못 내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는 라이더분들에게 좀 이렇게 적합한 머플러인데 중고로 선택할 때 이런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바이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런 머플러가 달려있는 차량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R18 모델도요. 이 지킬앤 하이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 바이크를 조금 더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튜닝 파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개등 또 장착을 해놔서요. 야간에 좀 저 외곽이나 이런 데 주행할 때 시안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좋아요. TFT 컬러 계기판도 와일드 형식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스피커도 고사양 스피커가 프론트, 리어 다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점도 노래를 좀 신나게 들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랭 엔진이에요. R18 같은 경우가 공랭 박스 엔진인데 cc가 1800cc다 보니까 고동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엔진의 필링을 라이더에게 본연하게 느껴줄 수가 있는데 1200cc에서 나오는 R라인 T에 비해서 R18은 엔진의 진동도 세고요. 딱 탔을 때 묵직한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좀 묵직하게 느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거는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오는 스트리트 글라이더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에 페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라이더에게 맞는 주행풍은 좀 많이 줄어들고요. 대신에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더하고 형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드 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앞에 페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스글하고 좀 연상되는 그런 모습인데 옆에서 봤을 때 BMW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스트리트 글라이더 같은 스타일의 바이크가 출시가 되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많은 라이더분들께서도 R18을 좀 많이 타시는 라이더분들도 이제 좀 많아지다 보니까 R18도 R18끼리 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리랑 같이 섞여서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R18 단독으로 이렇게 같이 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은 라이더끼리 좀 타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앤 하이드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을 텐데 왼쪽에 있는 스위치 하나로 소리를 커졌다가 아니면 작아졌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 배기 스위치가 좌측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1,747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1,747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죠.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74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74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어 타이어는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프론트 타이어는 이제 거의 다 교체할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하기 직전에 프론트 타이어를 교체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셨을 때 프론트 타이어가 다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타이어를 교체를 해서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고바이크는 오직 신한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번 시착을 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연출을 해드리는데 제 키는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이 영상을 이렇게 딱 우연치 않게 봤을 때 제 키와 제 신체적인 사이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또 문의를 남겨주시더라고요, 댓글을. 제 키는 187에 제 몸무게는 100kg가 넘는 상황인데 제 영상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바이크의 현재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다리 같은 경우는요, 뭐 다리가 키가 좀 작더라도 충분히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키에 뒤꿈치까지 닿으면서 무릎이 상당히 많이 구부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R18 170이 좀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도 적응해서 타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트고의 압박이 조금 자유로운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들 포지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이 좀 높게 올라와져 있는 튜닝 스크린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라이더에게 맞는 주행풍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페어링이 있다 보니까 장거리 투어를 갔을 때도 라이더가 좀 지치지 않고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으신 분이 타시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저처럼 이제 큰 라이더분이 탄다라고 하면은 그런 점이 좀 다루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바이크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요. 저처럼 좀 체격이 큰 라이더분들이 타시기에 굉장히 좀 자유롭고 이 차량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후진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후진이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1600 시리즈하고는 좀 다르게 왼쪽에 레바가 있어요. 그 레바를 내리면 이제 후진 기어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후진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진 기어 같은 경우는요. K1600 같은 시리즈들은 왼쪽에 R 버튼, 후진 버튼이 있어서 후진을 하는데 R18 같은 경우는 좌측 발 밑에 레바가 있어요. 레바를 밑으로 내리면 후진 기어가 들어오고요. 후진의 방식은 이 스타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뒤로 후진을 눌렀을 때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1600하고는 다르게 후진, 레바를 작동을 해야지 후진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차량이 후진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에 비해서 이러한 후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사로라든지 차량을 빼기 힘든 그런 구간에서 후진으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탈출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탔을 때 이러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는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바이크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2022년 BMW R18B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